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가 한시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간 세금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은 집 처분 문의를 늘리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며 버티자는 또 다른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카카오의 기술력과 콘텐츠 역량이 창동 인프라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도심 활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이 9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 공간의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몸의 온도, 체온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던가요? 어딜 가나 이 발열 체크를 통해서 내 몸의 온도를 재다 보니까 거의 하루하루 내가 오늘 몇 도로 살아가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몸의 온도는 재기 쉽지만 마음의 온도를 재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몸의 온도보다 마음의 온도를 재는 게 더 중요한 일일 텐데 말이죠. 혹시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부동산 투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열이 너무 난다, 혹은 너무 차갑게 식어 있다 하신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 온도 찾아서 알맞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봄을 맞아서 어제부터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1부와 2부 시간으로 조금 길게 여러분과 세 단장을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화요일 1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팍스경제TV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입니다. 자, 제가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을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아니면 뭐 갈아타기, 아니면 투자, 부동산 고민에 대한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정창래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집 마련,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것 모든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노하우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요즘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좀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어떤 투자보다도 좀 어려운 투자가 이 재개발 투자잖아요. 거기에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현금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 재건축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좀 이게 투자하기가 좀 쉽다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아파트 평형이라던가
이 아파트 평형이 같으면 이제 대지 지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좀 투자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죠. 예, 개별성이. 예, 그러니까는 똑같은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도 많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똑같은 연립주택이라도 대지 지분이라던가 전용 면적도 이제 상당히 틀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또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와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또 권리가액도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좀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예, 그 중에서도 자, 최근에 이제 요즘 이제 뭐 공공재개발이다. 아니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다. 예,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정비사업으로 가는 재개발 형식을 띈 정비사업으로 가는 이제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하시는 게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보통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예,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제 너무 많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 뭐 권리 산정 기준일도 있고 뭐 빌라 잘못 사면 예, 빌라 잘못 사면은 뭐 현금 청산이다. 예,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상당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장 보시면.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빌라 거래량들이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뭐 대사란한 수도권 빌라 실거래가, 예, 그 다음에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급등에, 예, 요즘에 이제 도심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까지, 예, 빌라로 쏠리는 투자 수요, 예,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절벽에도 서울 빌라 아파트보다 3배 더 샀다. 예, 그 다음에 저가 주택 실수요는 여전하다. 예, 거래 한파에도 예, 빌라 시장엔 온기가 불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빌라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압축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재개발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 사업 방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재개발하면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이제 뉴타운밖에 몰랐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재개발 방식도 공공이냐, 그죠? 아니면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또 이제 재개발 방식은 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냐, 아니면 모아타운 형식이냐. 자, 그 다음에 또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개발지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서울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이 됐죠. 자,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각 지역에 맞게끔 이제 개발을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이런 법적인 근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빌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이런 재개발 활성화, 그래서 즉 재개발 다양화로 인한 투자 수요들이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 수요들이. 자, 거기다가 두 번째로 보면 요즘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올랐죠. 자,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이제 이런 거 언론에서 이제 듣는 거를 보면 뭐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한 4, 5년 동안 뭐 70% 올랐네, 80% 올랐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많이 오른 데는 2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그에 대한 대체재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 저가주택 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첫 번째 제가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서민주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오래된 다가구라든가 단독, 그렇죠? 이런 서민주택들이 대부분인데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서울 도심권에서는 이런 서민주택들이 점점 멸실돼 버리죠. 자, 멸실되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점점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거래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가지로 보면 첫 번째, 예, 재개발 활성화로 인한 투자 수요 급증.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 도심에서 서민 주택들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해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이거 잘못 사면 현금 청산이에요. 이런 것도 요즘 그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뭐냐? 예, 권리 산정 기준을 보면 이것도 법 얘기 나오면 또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이거 그냥 보실 필요 없이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내가 주택이라던가 상가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라던가 상가로 또 받게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 전후로 좀 틀려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에서 보면은 자, 어쩔 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제 정해지냐면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가요. 여러 개의 필지로 공유로 이제 분할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 서울 도심에서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이제 분리 다세대라고 하죠. 예, 전환 다세대. 이제 지금의 뭐 한남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분리 다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유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를 주거나 안 주고 이게 바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로 잘못 사면은 뭐 현금 청산이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현금 청산 아니에요. 예,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그 이제 도정법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면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금 청산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대지에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 개가 쪼개져 있죠. 만약 한 개에서 이렇게 뭐 한 4개로 쪼개졌어요. 자, 그러면 다 이거 현금 청산인지 아시잖아요. 예. 사실은 현금 청산 아닙니다. 4명에게 하나만 주는 거죠. 하나만.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현금 청산은 아니라는 거죠. 현금 청산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표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 필지를 토지를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 다세대, 분리 다세대 아니면 토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현금 청산 아니에요. 한 명한테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오냐? 자, 그러면 나머지는 분양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분양 대상이 아닌 사람인데 분양 대상 아닌 자의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현금 청산이 아니다. 예, 수인의 분양자를 한 명으로 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준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준일. 그래서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보면 자, 우리가 이사 대책으로 가는 그러니까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작년 21년 6월 29일 날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됐었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예, 이전에 그럼 이 이후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어떡하냐? 예,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는 3080 이제 그 대책으로 가는 그러니까는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요 법으로 가는 이제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요. 소유권 이전이 21년 6월 29일 이전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21년 6월 29일 날 정해졌는데 이 이후에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량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아마 조만간에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냥 공모일입니다. 각 공모일.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1차 공모일은 작년 2020년 9월 21일이고요. 재작년. 그다음에 2차 이제 공공재개발은 21년 12월 30날이 이제 공모일이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공모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1차,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는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9월 13일, 22년 1월 28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여기서 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되는 거 오케이입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거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자,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전에 만약에 신축으로 어떤 주택들이 쪼개졌다. 자,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의 이유로 준공이 나지 못했다. 그럼 그런 물건들은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관계된 거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고 나머지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합 설립 인가일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또 역세권 시프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역반경 350m 이내에 이 역세권 시프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지정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예,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면 예,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지 좀 알기 쉽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정법에 관련해서 현금 청산을 당하는 그 기준일, 그리고 또 다른 재개발과 관련돼서 그 기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정리해보시고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는 거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 이게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하실 수 있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으로도 저희 여러분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요즘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가 정말 다양하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때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은 내용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는 요즘 최근에 제가 한 2년 동안 못했고요. 예, 저희는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제 재개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처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 이제 향후에 이제 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여기도 신속통합기획이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역세권 시프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불과 우리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억 전후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서울 도심에서 한강변 라인인 뭐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액 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투자 금액들이 지금 4, 5억대로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서울 도심에서도 1억 전후로 아직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은요. 자, 재개발 전성기 1억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택 쪽으로 재개발 투자로 눈을 돌렸는데 또 찾아보다 보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내가 손 쓸 틈은 없다라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나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방법 1대1로 만나서 정창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립니다.
드릴 거고요. 자, 1부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어머니 명의로 가지고 있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게 매도를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서 매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재개발과 좀 관련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주택 보유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가지고 있는 빌라가 그 강서구 네. 곰달래로 56길, 곰달래로 56길 14번이요. 14번. 여기에 네.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다세대 주택인가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어머니께 있다고만 알고 있어서요. 아, 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1주택으로 이걸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원래는 좀 매도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좀 동의서를 걷는다라는 재개발 소식에 매도가 쉽게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하는지 정창래 대표 해안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곰달렐로 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지역이 그 화곡동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화곡동인데 지금 뭐 동의서 갖고 있어요? 네, 저희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동의서를 갖고 있다. 근데 동의서를 갖고 있는데 매도가 안 된다.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매도는 하고 싶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이거를 네. 네, 좀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속보다는 좀 이제 지금 매도를 하셔서 좀 이제 증여를 좀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현금 증여를 좀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이거 증여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여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금 동의서를 지금 증구하고 있거든요. 예. 네. 동의서를 이제 증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화곡동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그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네. 다세대 밀집 지역이라 여기가 근데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 노후 주택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노후 주택들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요 재개발 있죠? 네. 예, 재개발을 하려면요. 낡은 것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낡은 주택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예. 아니 재건축도 우리가 낡으니까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개발도 낡아야 돼요. 예, 법적인 용어는 그냥 노후도라고 하는데, 예, 이건 법적인 용어는 말 필요 없고요. 예, 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화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여기에 좀 신축 빌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로 가기에는 낡은 주택들이 좀 없어서 재개발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화곡동을 지금 뭘로 가냐? 아까 제가 이제 인트로에 설명 들었을 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네. 재개발이 아니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냐면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노후도가. 네. 그러니까 신축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럼 화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을 하려면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예,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잘게 쪼개져서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가거나 예, 요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럼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21년 6월 29일이에요. 네. 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얘는 아파트 못 받습니다. 즉 현금 청산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매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안 팔리는 거네요. 못 파는 거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예,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까 네. 뭐 징여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징여도 하시면 안 돼요. 증여도 안 되나요? 예, 징여도 매매 형식이죠.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형식일 땐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소유권 이전이 되면 안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되는 건 상속은 돼요. 상속은 되나요? 예, 상속은 됩니다. 예, 상속으로 인해서는 이거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할 방법은 없다. 상속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부모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요, 네,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네, 네, 제가 현재 네, 흥북구 정릉동의 풍림 아파트 33평에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도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다른 동네에 비해 많이는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향후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다는데 네. 재건축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그래서 시청자님 말씀 예. 주신 정릉 풍림 아파트에는 거주하고 계셨는데 보셨던 네. 청량리 미주 아파트로 이사까지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네. 여유 자금하고 대출을 받아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로 갈아탈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네. 호재까지 좀 바라보면서 지금 정릉 풍림 아파트에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로 이사 가보는 게 어떨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지금 풍림 아파트 지금 정릉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그죠? 예. 지금 이제 정릉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풍림 지금 이제 여기 미주 아파트 쪽으로 지금 갈아타시겠다, 청량리 예, 쪽으로, 예. 그죠? 예, 먼저 제가 답변부터 드릴게요. 예. 예, 아 당장 갈아타셔야죠. 아, 그래요? 예, 당장 갈아타셔야죠. 우리가 예, 이제 예. 부동산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건요, 그렇죠? 예. 왜 갈아타기를 하냐면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서울에 만약에 급지로 따지면 A 네. 급지가 있고 B 급지가 있고 C 급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C 급지보다는 B 급지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라요. 더 좋은 입지가, 그죠? 예. 그다음에 B 급지보다는 A 급지가 가격이 이제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부동산 상승기에 있어서는 가격이 또 더 많이 오르고요. 예. 예. 상승기에 있어서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자, 그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계속 예, 오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하락을 할 때는요. 예. 상대적으로 급지가 그러니까 더 이제 상급지에 있는 지역들이 가격 방어가 더 잘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있어서도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릉이라는 지역도 좋기는 하지만 당연히 여기 미주 아파트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예, 급지를 따져보면. 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자, 이 성장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성장기.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 어떤 호재 예. 때문에 성장하는 지역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 자산 가치도 같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정릉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변에 이렇다 할 개발 호재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그냥 살긴 좋죠. 그냥 뭐 뒤에 북한산이 있고 하니까 살긴 좋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는데 자, 우리가 청량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청량리 아유.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 청량리 여기요. 앞으로 강북에 있어서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쪽에 지금 연결되는 노선만 10개 노선이 지금 10개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GTX W역 세권도 또 생기고요. 그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역 일대가 주변에 보시면 여기 만약에 정릉 사시면 여기 인근에 경동시장 많이 가보셨겠네요. 예, 경동시장 예. 가보니까 거기 지금 막 아파트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청량리 주변이 어때요? 주변이 지금 아유.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이 청량리 일대 가면은 지금 예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변화가 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예,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요. 예. 변화가 심해야 돼요. 예. 변화가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 예. 정릉동에 있는 풍림 아파트 매도하고요. 만약에 투자 가치 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저는 미주 아파트 쪽으로 갈아탑니다. 예. 자, 이 미주 아파트가 자, 향후에 이제 재건축으로 풀어야겠죠. 그렇죠? 네.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데 재건축만 되게 되면 이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지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만 되게 되면 청량리 일대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될
대장주가 될 거예요. 아, 예. 예,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예. 자, 예. 그런데 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기에는 우리 어머님 그 혹시 용적률이라는 개념 아세요? 용적률. 잘 그 높이 모르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는 거.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용적률이 좀 낮아야 더 유리하거든요. 사업성이 좋거든요. 예, 그러겠죠. 그런데 이 미주 아파트 얘는 예.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 지금은 근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아, 재건축에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그냥 갈아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보면 재개발 지역도 역세권 지역에는 용도 지역을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청량리역이잖아요. 일반 예. 역세권하고 틀리죠. 그죠? 예. 그럼 여기도 일반 역세권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 미주 아파트 용도 지역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자, 그럼 용도 지역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재건축 가능하겠죠? 그러겠죠. 예. 지금 당장 갈아타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급지로 갈아타자 조언 들었으니까 빠르게 이사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유자금이 한 1억 3천 정도 있는데요. 네. 네, 아들 이름으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생각지도 못하겠고요. 네. 방송을 보니까 그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네.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네. 계시는 1억 3천만 원의 자금으로 우리 자녀분의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개발 투자처 한번 대표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우리 어머님 세대하고는 틀리게 지금 자녀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지금 서울 도심에 그 아파트들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처럼 소액으로 일단 묻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소액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묻어놓는 거죠. 그죠? 네, 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 우리 자녀분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신 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돈은 네. 이제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우리 자녀분한테는 우리 어머님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시간이 많아요 앞으로. 네,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게 꼭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되면 나는 아파트 한 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익도 많이 보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재개발 지역 쪽에 지금 소액으로 묻어두려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때 지금 보면요. 웬만큼 얘기 나오는 지역들은 사실 1억 가지고는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요. 예, 많이 힘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근데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3가지. 예. 이거 적으실 필요 없고요. 예, 지금 네. 방송이니까 좀 긴장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적으실 필요 없고 나중에 재방송 한번 더 보세요. 네, 예. 자, 첫 번째 뭐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이.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우리 강남이라는 지역을 보죠. 자,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옆에 단지들도 다 추진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다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주변 지역에 개발 압력이, 그러니까 개발지들이 많으면 그 옆 지역으로 개발이 확장돼 버립니다. 개발이 확장.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근에 이렇게 좀 개발지들,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나 재개발이 지금 뭐 사업 완료가 됐던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개발지들이.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지역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이면 더 좋죠. 네. 그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이면 더 좋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면. 그죠? 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개발 호재들까지 있으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또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예전하고 많이 틀렸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재개발된다, 뭐 신속통합계획 한다 이러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다 올라버려요. 기대감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지역 들어가야 돼요? 때가 안 묻은 지역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내가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내 자산 가치가 더 커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내가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시니까 전화하셨겠죠. 자, 아까 그 전에 아까 어떤 분이 그 청량리 쪽 물어보셨거든요. 미주 아파트. 네, 네. 이 청량리 미주 아파트 보면 인근 지역이 다 개발지예요. 네. 개발지인데 요 청량리 아래쪽에 보면 요쪽 라인에 전농동 답심리 쪽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도. 답습니다. 그래서 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전농답신이 뉴타운에다가 도심공원 주택복합사업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아마 아까 한 1억 3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예, 잘 찾아보시면 여기에 빌라 같은 거 1억 초반대면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도움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동대문 지역 한 곳 일러드렸고 다른 분들께도 이 재개발 투자치를 선정하는 방법들 일러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그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에 네.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8월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한 7억 5천 정도 되는 네.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대출을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거주 지역은 좀 상관이 없으실까요? 서울 어디라고 이렇게 좀 보신 지역은 없으세요? 행당동입니다. 아, 행당동에. 지금 행당동에 네. 거주를 전세로 좀 하고 계시는데 7억 네. 5천 현금에 좀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이 주변에서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집값 많이 올랐죠? 아, 네. 자, 아까 한 여유자금 한 7억 5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좀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실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대출 받으면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대출 포함해서. 한 12에서 13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12억에서 13억까지요? 13억이요. 네. 12억에서 13억까지. 네. 자, 그럼 투자 가치를 좀 보실 거죠? 그죠? 아, 그렇죠. 네. 자, 일단은요. 네.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네.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은 데는 요 정도 금액으로는 투자하기 네. 어려워요. 아, 재건축 그러면 아파트는요? 얼마까지 예. 봐야 되나요? 15억 이상 보셔야 됩니다. 몇 억이요? 15억 이상 보셔야 아, 되는데 15억이요. 공교롭게도 15억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대출 안 나와요. 그죠? 예. 아, 네. 자, 그래서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냐면 제가 아파트 네. 한 3군데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예. 네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네.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하세요. 네네. 앞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렇죠? 네. 예, 요 아파트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움직여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들 보면은 뭐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 최근에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한 뭐 재생 특별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자, 근데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재건축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네. 리모델링으로 풀어야 돼요. 아, 자,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건데 리모델링은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리모델링도 네.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네. 자, 그럼 리모델링이 자, 법적 근거가 생겼어. 자, 그럼 리모델링이 상당히 활성화되겠죠? 네. 활성화된다는 게 뭐예요?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아파트 한 3군데 추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네. 목동 신시가지 쪽에 보시면 목동 아시죠? 아, 그 양천구. 예, 예. 네네네. 목동 신시가지 쪽 보시면 신시가지는 이게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요. 네. 요 인근에 우성 2차 있어요. 목동 우성 2차. 어, 예, 여기 30평형대 한 12, 3억이면 매수 가능합니다. 얘 리모델링으로 가요. 예. 네네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포 쪽. 마포 쪽에 보면 마포역 인근에 마포역이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한강변에 도화 우성 있어요. 도화 우성. 예, 도화 우성도 예,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예, 거기가 이제 도화 우성 같은 경우는 앞에 길 건너편에 여의도도 가깝고 이제 도심이랑 가깝잖아요. 5호선 라인이니까. 그죠? 네네. 또 마지막 한 군데. 네. 예, 우리가 부동산이 입지죠. 입지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소액이라도 대장주 옆에 가야 돼요. 그럼 대장주 옆에 있어야 대장주를 올라주면 내가 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이 좋죠. 그렇죠. 예, 강남 건너편에 있는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네. 자양동의 우성 1차, 2차. 예, 그러니까 강남 네.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네. 예, 그쪽 그러니까 세 군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네네. 예, 요 금액대에서 우성 2차는 33평형대, 그 다음에 도화 우성이나 지금 자양 우성 1, 2차는 25평형대는 매수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는 내 집 마련하세요. 아, 예. 그러면 이 근처 부동산으로 제가 발품은 팔아야 되겠네요. 아, 발품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파셔야죠. 아,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로 좀 투자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말씀하셨던 발품 팔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를 지금 살려고 고민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통화가 돼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매수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한 아파트 한 25평이요. 네, 이제 거주도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런 데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가서 이제 봤는데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월계동에 있는 한진 그랑빌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한진 그랑빌하고 제가 선유도역에 있는 네, 그 양평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2개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을 채우면서 그래도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어떤 건지 네. 이 월계동의 한진그랑빌 그리고 양평 한신 이 아파트 2개 좀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예, 그다음에 이제 월계동에 있는 한진그랑비 지금 2개 아파트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비교해서 더 좋은 거 사시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 지역을 놓고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좋은 거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하나 보고 계신 게 지금 선유도역 앞에 있는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그죠? 예. 네.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석계역 쪽에 있는 한진그랑빌, 그죠? 예. 네. 자, 한진그랑빌. 예. 이 2개 아파트를 보면요.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직주 근접이에요. 네, 네.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장들이 주변에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직지근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지근접이 좋을수록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 인문 환경은 뭐냐면 주변의 학군이라던가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또 네. 서울 도심에서도 학군 좋은 데는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어떤가? 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강변이라던가 이건 어떤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월계동보다는 여의도 가깝고 영등포 인근에 있는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가 좀 우위에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문적인 환경은요. 인문적인 환경은 자, 한신 아파트보다는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렇게 장인뉴타운도 개발되고 있고 한신 아파트도 지금 거의 3,000세대 대단지고 주변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아파트 주거벨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아파트가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인문적인 환경도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서울 네. 도심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의 3대 학군으로 불리는 지역들,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그다음에 네네. 대치동 일대,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자, 주변 지역이 다 어때요?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월계동에 있는 한진그랑빌이 나요. 아, 네. 자,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요. 사실 여긴 한신 아파트 앞에 한강변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한진그랑빌도 앞에 중랑천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거 네, 쾌적성은 맞아요. 서로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직지근접은 한신이 높고 인문적인 환경은 한진그랑빌이 높고 주거 쾌적성은 비슷하면 1대1이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번째.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하냐? 주변의 개발 호재가 어떤 지역이 많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의 개발 호재를 보면 양평동보다는 월계동 쪽이 강운대 역세권 개발, 그죠? 예, 네. 그냥 앞으로 이제 강운대역 쪽에 이제 지금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또 GTX 또 호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인뉴타운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네. 개발 호재들을 보면 월계동 쪽이 좀 더 괜찮아요. 월계동 네, 쪽이. 그러네요. 자, 네, 그러면서 네. 어때요?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한신 아파트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인문적인 환경은 월계동에 있는 한진그랑빌이 좋고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한강변이나 중랑천이나 주거 쾌적성은 비슷하고요. 그죠? 근데 네. 네 번째로 지역적인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들이 더 많이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더 많이 있는 지역은 월계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신 아파트보다는 월계동에 있는 한진그랑빈이 앞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이 부동산 네. 투자하실 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놓고 보통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보통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A 지역과 B 지역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한번 저울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울질을. 그죠? 네, 네. 저울질을 해서 더 나은 지역에 내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이해되셨죠? 네, 금방 이해됐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정창래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좀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좀 늘 짧은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면은 오늘 그 질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이제 재개발에 대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의 지금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불과 1,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상당히 좀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적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에겐 항상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기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말씀드렸듯이 이 1억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1대1 대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 일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